자, 그러면 우선 제 첫 번째로서는 이제 이야기한 제1강이라고 할게요. 자, 제1강. 제1강은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 이해예요. 삼각함수.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 이해인데, 삼각함수의 기본 이해. 자,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시절부터 삼각함수는 많이 배웠어요. 자, 실질적으로는 삼각비를 배웠겠죠. 삼각비. 이제 그것을 함수로 확장해 놓은 게 삼각함수인데, 한번 간단히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각이면 마주 보도록 이렇게 정하는 거는 상식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직각삼각형이 있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보통 우리는 여기를 세타라고 하게 되면 사인 세타는 정의하기를 자, C분의 B, 즉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정의를 하죠. 반면에 이제 코사인 세타는 자,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잡죠. 자, 이것은 이제 정의잖아요. 자, 이제 이 정의인데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런 원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런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끈을 묶어서 이걸 돌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빙글빙글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물체가 일리 이제 이렇게 이동해 오게 되었을 때, 자, 내가 여기에 서서 이 사물을 바라볼 때 이 사물의 그림자가 어떤 명태로 보일 것이냐 하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쪽에서 이 물체를 보신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 물체는 여기에 이만한 그림자를 만들 거예요. 그쵸? 요게 그런 그림자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는 별다른 의미 없이 그냥 기교만 열심히 익혔잖아요. 활용만. 오늘날 현대수학이라는 게 너무도 복잡해서 사실은 그런 의미까지 다 이해하는 데는 어찌 보면 교육을 받아야 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날 사실 수학교육은 상당히 활용하는 측면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의미는 독자 여러분들도 생각을 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수학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공학적 해석을 한다든지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야 지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를 돌려줄 때 또는 이게 사다리라고 생각해도 돼요. 벽에 걸쳐놓은 사다리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가 수평에서 바라보았을 때 얘가 어떤 모습의 그림자가 되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사인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자, 사인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길이가 1이다 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사인 세타의 값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1분의 높이니까 이 높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단위 길이 즉 1인 것을 쳐다보게 되면 높이로 나타나는구나. 그게 사인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 생각을 여기다 또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좀 그림은 좀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여기서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90도만큼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벽을 타고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천장에서 매달린 거예요. 이렇게 벽을 타고 천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천장에서 이거를 내려다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의 그림자를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여기에 이 모습으로 보이겠죠? 결국은 이 회전되는 물체를 내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의 그림자, 그러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의 그림자죠. 결국은 90도만큼 돌렸을 때 90도만큼 돌아간 곳에서 내가 쳐다봤을 때의 그림자의 모습. 자, 바로 그게 여기에 이렇게 코사인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요, 사실은 그림자의 모습입니다. 다만 내가 이쪽에서 서서 지금 평면 상태에서 내가 땅에서 서서 이걸 쳐다봤느냐, 천장에서 얘를 쳐다봤느냐, 그것의 그림자를 우리가 사인, 코사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상적으로요. 자, 그럼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식 이런 걸 만들어 보죠. 뭘 만드냐면 사인 제곱 세타를 만들고 코사인 제곱 세타를 만들어 봐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냐 하면 사실 요걸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되면 C의 제곱 B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보시게 되면 C의 제곱 A의 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C의 제곱에 A의 제곱 B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이다라고 하게 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당연스럽게 성립하잖아요. 자, 그래서 중3 시절에 배우신 피타고라스 정리가 생각날 거예요. 그러니까 A제곱 B제곱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C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자 C제곱분의 C제곱이니까 1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여기에 각도가 몇 도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들을 제곱해서 더하게 되면 언제나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의 위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항상 1인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인 코사인의 정의를 사용해서 다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곧 피타고라스의 정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사실은 당연한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들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이제 또 정리들을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윤리 가겠습니다. 이리로 가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 그러면 설명드린 것처럼 자, 사인 세타는 지금 제가 이 그림이었죠.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자, C분의 B로 했고요. 코사인 세타는 자, C분의 A였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볼 거예요. 자, A분의 B는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밑변 높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표현한다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를 표현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할 때. 그러면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을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것 둘을 나누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그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돼요.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조작을 해요. 자, 코사인 제곱 세타로 양변을 나눠요. 양변을 나누자 이런 이제 계산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면요. 일단 써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사인 세타 플러스 1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써지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써지는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방금 전에 한 이것에 의해서 탄젠트 제곱 세타로 써지는 거는 당연히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여기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요건데 이거는 그러면 코사인 세타에 대한 1에 대한 제곱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수학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제곱을 이렇게 써야 이게 이제 원래 의미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제곱을 여기다 쓰기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 표현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코사인 세타분의 1에 대한 코사인 세타분의 1에 대한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우리가 시컨트 세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그럼 이거의 제곱이 되겠죠. 즉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1을 매번 이렇게 쓰기가 귀찮으니까 시컨트 세타 원래는 SECONT 이게 독일어예요. 그래서 D가 독일어는 맨 끝으로 D가 되면 발음이 T로 나요. 그래서 시컨트인데 줄여서 그냥 세크 그래서 우리는 세크 세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세크 세타의 제곱이니까 표현은 이렇게 쓴다 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돼요. 자, 그래서 삼각함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으셔야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전개해 가는데 막힘없이 보실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식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 식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된 식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또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여기서는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걸 첫 번째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로 나누냐면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요. 이거로 나누자.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긴 1이 되고 여기는 표현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사인 제곱 세타에 코사인 제곱 세타 되고 여기는 사인 제곱 세타의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도 지금 우리는 코사인 분의 사인, 아까 여기서 코사인 분의 사인 탄젠트로 정의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저거를 쓰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지우고요. 여기까지 지워도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지우고요.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코사인 제곱 세타에 사인 제곱 세타에 1로 써질 거고요. 자, 이거는 사인 세타의 1에 대한 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자연스럽게 써지겠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은 보시게 되면 이게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이 되고 얘는 사인 세타분의 1에 대한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 탄젠트 세타분의 1을 매번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코탄젠트 코 함께한다 탄젠트 그래서 코탄젠트 세타 그래서 코탄젠트 세타 이거를 줄여서 COT만 써요. 그래서 코탄젠트로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분의 1 이거는 코시컨트 세타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근데 이거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CSC 세타 이렇게 줄여서 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약속인 거죠. 그러면 그 약속에 따라서 요거를 다시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그냥 다시 완성시켜서 쓸게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이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코탄젠트 제곱 세타. 자, 이렇게 된 것은 자 CSC 그죠? 코시컨트 제곱 세타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이것 역시 대단히 중요한 식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세타가 된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하게 되냐 하면요. 나중에 지금 이제 오일러 아름다운 식이라고 한 2의 파이 i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면 나중에 미분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럼 그때 삼각함수 미분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절대로 미분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기초적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각비, 즉 삼각함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소개는 마쳐드리고요. 다음에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삼각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사항은 이제 마쳤고요. 자, 이제 삼각비를 이제 활용한 우리 사인 법칙,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법칙, 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BC라고 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A고요. 이게 B고 이것이 이제 C가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뭐 넓이는 배우죠. 근데 이제 중학교에 오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당연히 자, 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AH가 된다. 그래서 이게 H잖아요, 높이. 자, 그러면 결국 H만 알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사인 B를 한번 해볼게요. 곧 세타죠. 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 삼각형을 한번 쳐다봐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C분의 H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H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C
사인 B. 아유, 이건 너무도 당연하죠. 자, 그래서 이걸 1이라고 하고 이걸 2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2를 1에다 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S는 2분의 1 AC 사인 B가 돼요. 그렇죠? 이것은 2분의 1 AC 사인 B요. 자,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2분의 1 AC 사인 세타 B, 즉 세타죠. 사인 B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A가 있어요. C가 있어요. 그 사이에 각이 있어요. 삼각형은 언제나 두 변 있고 그러면 여기 자동으로 연결하면 당연히 두 변이 정해지고 세타가 정해지면 이것도 당연히 정해지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면적은 뭐냐? 두 변과 그 사이각에 대한 사인 값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높이를 이쪽에다 정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싫다. 그래서 높이를 이쪽에다 정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제 그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 A에 대해서 이쪽을 높이로 본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똑같은 S인데요. 한번 볼게요. S인데 그러면 이번에는 자, 2분의 1 BH 아닌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H를 또 이쪽 삼각형의 입장에서 쳐다보든지 아니면 이쪽 삼각형의 입장에서 쳐다보든지 아무나 쳐다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쳐다봤다고 할까요? 이 삼각형에서. 자, 그렇게 되면 한번 보세요. 자, 사인 C라고 하는 거는 이쪽 삼각형에서 쳐다보면 A분의 H네요. A분의 H 오라. 그러면 H는 어떻게 되겠어요? A 사인 C가 돼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니 S가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 A, B, 사인 C.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가 각이면 얘네 둘에 대한 곱에다가 사인을 곱하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는 그러면 난 이쪽을 높이로 보지 하면 또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사실상 이렇게 세 개의 수선의 교점을 우리는 삼각형에서 수심이라고 그래요. 수선의 교점이다. 그래서 수심이라는 명칭을 써요. 그래서 두 개의 수선의 교점을 지나도록 연결하기만 하면 여기는 자동으로 수직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초등 기하학에서 잘 알려진 사실인데 어쨌든 독자 입장에서는 또 잊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과만 가볍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를 지나면 여기도 90도가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두 변과 사이각에 대한 것만 알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는 얘를 높이로 잡으려면 BC를 잡겠죠. 그래서 B에 대한 H로 볼 거예요. 그래서 요것까지는 설명이 됐을 테니 그 얘기는 이제 안 하고요. 여기까지만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이거는 어떻게 잡히겠어요? S는 역시 2분의 1 BC 사인 A로 잡히겠죠. 왜냐하면 이 삼각형을 쳐다보세요. 이 삼각형을 쳐다보면 B분의 H. 그죠?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상의 이 이야기를 종합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똑같은 S인데 아니 첫 번째 거는 2분의 1 AC 사인 B 이렇게 잡혔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은 S인데 2분의 1 AB 사인 C로 잡혔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보세요. 이거는 똑같은 건데 BC 사인 A로 잡혔네요. 그러니까 이건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다 같이 일단 지워보세요. 다 같이 들어있으니까. 자,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AC 사인 B 이거는 자 AB 사인 C 이거는 BC 사인 A 한 이쯤 가면 여러분들도 퍼뜩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양변을 A, B, C 즉 A, B, C 세 변을 곱한 것으로 나누자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쵸? 이걸로 나누고자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나누니까 자 AC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B분의 사인 B 이렇게 잡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AB로 나니까 얘는 C분의 사인 C 이렇게 잡힐 거고요. 자, 이거는 BC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자 당연히 A분의 사인 A 이렇게 잡히겠죠.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2분의 1로 나눴다는 얘기는 이 식 전체에다가 양쪽에 2를 곱한 거죠.
양쪽에 그걸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 식은 뭐였느냐? 요 식은 뭐였느냐면 2s였던 거였어요. 그죠? 2를 곱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ABC로 나눴죠.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얘는 2s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써놔도 의미는 통했는데 이거를 뒤집어서 써요. 다 뒤집어서 써서요. 결론 해가지고 어떻게 맺어주냐면 결론 해가지고요. 이렇게 맺어줘요. 자, 사인 A분의 A.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B를 쓰는 거죠. 사인 B분의 B. 이렇게 써요. 그러면 사인 C분의 C. 이렇게 되죠. 이거 각도의 C예요. 이건 변의 길이고요. 그거는 2S분의 그러면 ABC.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결론에 도달했네요. 근데 이 결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초등학생도 면적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은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독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는 거 본 적이 있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일부 독자께서는요.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진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면적에서 이렇게 오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독자 입장에서 책을 읽으실 때 그냥 내용을 쭉 따라가시지만 그래도 보시면서 한 번쯤은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때는 시간에 쫓기면서 그냥 막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가끔 그런 생각 하시죠? 아니, 이런 공식들은 뭐 하다가 나온 거야? 도대체 무슨 꿈속에서 누가 이런 거 한번 해봐라. 이랬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뭔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걸 하게 됐을까? 자, 그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때요?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드시죠? 사실상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구나라고 해서 사인 법칙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인 법칙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이제 일단락은 여기서 하고요. 좀 더 요 부분이 또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코사인 법칙을 계속 이어 설명할게요. 네, 아까 설명드린 그 사인 법칙에 대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는 자, 아주 중요한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자,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이것은 아까 전에 자, 2S분의 ABC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인 법칙이다라고 할 때 보통 이렇게 끝내지를 않고요. 이것은 2R과 같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지어놔요. 모든 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자께서 이제 이 책을 보시다가 더 궁금해서 찾아보셔도 이 부분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아까 설명드린 거를 쭉 들으신 분은 되게 자연스러운 것에도 불구하고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접목을 시켜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원이 있어요. 어떤 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원에는 자, 이렇게 이런 삼각형을 그려 놓을 수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삼각형이 주어지면 그 꼭지점을 지나면서 밖에서 감싸는 외접원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외심, 그 중심을 외심, 이런 원을 외접원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요. 각 세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그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기 중심을 찍어 놨는데요. 그러면 이제 얘도 이렇게 이제 수직 이등분을 긋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만나는 점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이 만나는 점이 생겼을 때 이 만나는 점에서 그냥 수선을 내려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수선을 내려요. 수선. 자,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얘는 자동으로 여기가 이등분이 돼요. 이게 이제 외심이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중심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변은 둘이 같잖아요. 그리고 여긴 또 공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와 여기는 서로 같아지게 돼요. 그쵸? 직각삼각형이니까 같아지게 되겠죠. 두 변이 같으니까 같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보세요. 자, 그럼 이쪽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쪽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두 개가 직각삼각형인데 여기가 공통이에요. 둘이 같죠. 그러면 얘들도 같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즉 여기와 또 여기 둘은 같으니까 이렇게 다 같이 중심에서부터 각 꼭지점까지 우리가 ABC다라고 했을 때, 얘를 O다라고 했을 때 OA, OB, OC가 같아지는 그런 오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원이 그려져요. 그래서 어떤 삼각형이 주어졌다. 그러면 반드시 외접원이 존재하게 돼요.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요거를 접목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원이 있어요. 자,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ABC. 자,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여기 중심을 지나도록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중학 시절에 배웠다시피 요 별을 BC에 대한, 호 BC에 대한 원주각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원주각들은 전부 다 똑같죠. 그게 원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입니다. 타원 같은 거 안 돼요. 증명은 뭐 매우 간단해요. 중심각을 이제 그어서 연결을 해보면 증명은 금방 매우 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 결과를 그냥 받아들여 보죠. 자, 그래서 원주각이 같다. 그렇게 되면 사인 A를 취할 것을 여기서 이제 사인을 취해 볼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지름이니까 2R이겠죠. 그리고 마주 보니까 A예요. 자, 그렇게 보면 자, 사인 A라는 걸 연결시켜 볼게요. 사인 A. 여기에 대한 사인인데 이거죠. 그러면 그 뒤에는 뭐예요? 2R분의 A가 된다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거를 자리를 바꿔 볼게요. 그러면 사인 A분의 A는 2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사인 A분의 A니까 그러니까 요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사인 A분의 A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지울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를 붙여 놓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보자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각 C분의 C는 2R 이렇게 지름이죠. 곧 지름이에요. 지름.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사인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인 법칙이죠. 자, 또한 참고적으로 여기서 그냥 거저 얻어졌으니 또 요식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면 ES, ER 이렇게 둘이 곱하면 ABC가 되잖아요. 자, 근데 우리 이 S는 면적이잖아요. 그러면 면적 S는 어떻게 주어져요? 4R분의 ABC다라고 하는 이런 식도요. 사인 법칙에서 자연스럽게 유도되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무슨 의미냐면 어떤 삼각형이 주어졌고 그것에 대한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고요. 세변의 곱을 알았을 때 면적을 알게 된다 그런 거죠. 자, 이건 수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실제로 반지름 측정하기가 쉬운가요? 사실은 안 되죠. 공학적으로는 전부 우리 마이크로미터 같은 거 이용해서 직경 측정하죠. 그래서 그걸 반으로 나눠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활용 측면에서는 A, B, C 하고 이거는 E, D 이렇게도 많이 써요. 이때 D는 영어의 다이애미터, 지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겠죠. 이게 이제 공학용어로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사인 법칙에 대한 제가 어찌 보면 자세하다면 자세하고 간략하다면 간략한데 이 정도로 사인 법칙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코사인 법칙과 이제 삼각함수 공식들에 대한 확장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